동네 택시의 비밀. 1. 골목의 기억. 서울 어느 골목, 그곳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있었다. 낡은 간판들, 오래된 빌라, 그리고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하얀 택시 한 대. 그 택시의 운전석엔 72살의 이만수가 앉아 있었다. 만수의 손은 검버섯이 가득했지만 핸들을 잡는 자세만큼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았다. 그의 택시는 동네에서 특별했다. 마음의 쉼터라고 사람들은 불렀다. 누가 타든 어디를 가든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기사님,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다. 만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씁쓸히 웃었다.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요. 김 여사님은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덕분에요. 다음 주면 식을 올려요. 기사님도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만수는 항상 이랬다.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그가 30년간 지켜온 방식이었다. 저녁 6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골목은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가득 찼다. 만수는 택시를 천천히 몰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비 오는 밤의 손님. 택시.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젊은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서 타세요. 만수가 문을 열어주자 여자는 헐떡이며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서울대 병원이요. 알겠습니다. 만수는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보니 여자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아이가 아파서요. 여자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속도를 높였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박미나예요. 혹시 기사님, 이 동네 오래 사셨나요? 예, 3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만수라는 분 아세요? 순간 만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왜 그분을 찾으십니까? 제 남편의 아버지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아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늦었어요. 만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분이 제가 그 이만수입니다. 뒷좌석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다. 30년의 침묵. 병원 응급실 앞. 만수는 딸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기다렸다. 손은 계속 떨렸다. 30년 전 그의 아들 이준호는 25이었다. 당시 만수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급급했다. 택시 운전은 밤낮이 없었고 그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준호가 외쳤던 그날이 기억났다. 돈만 벌어오면 다야. 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게 가장의 책임이다. 내가 크면 알게 될 거다. 전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 만수는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찾아보려 했지만 준호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2년 뒤 세상을 떠났고 만수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택시를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아들이 이 택시에 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30년을 같은 골목에서 같은 택시로 일했다. 아버님. 미나의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열이 떨어졌어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행입니다. 미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4. 며느리의 고백. 준호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만수의 어깨가 축 처졌다. 병이었어요. 암이었죠.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집을 나갈 때 너무 모질게 말씀하셔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니, 아닙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용서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아들을 잃었어요. 제가 나쁜 아버지였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미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늘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이제는 안다고. 자신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그래서 꼭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었대요. 만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미나도 눈물을 흘렸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준호가 남긴 게 있어요. 미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아버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전 몇 달 전부터 아버님을 찾았어요. 이 동네에서 30년째 택시를 모신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밤 이 골목을 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봉투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있었다. 오, 아들의 편지.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제가 집을 나간 건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철없었던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키우며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가장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미나와 준서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으니까요. 제 아들 준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다한 사랑, 아버지가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택시를 그만 모셔도 됩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진을 보니 준호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옆에 미나가 있었다. 준서가 지금 안에 있어요. 미나가 말했다. 아버님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6. 손자와의 만남.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아이가 보였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만수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 준서야. 만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시래요. 멋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택시를 몰지. 만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준호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나도 크면 택시 기사 할래요. 할아버지처럼요. 그래, 준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아이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준호를 닮았다. 미나가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준서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아버님이 필요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만에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7. 마지막 운행.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며 만수는 자신의 택시를 바라봤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비에 젖은 차체는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운전석에 앉아 만수는 대시보드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은 활짝 웃고 있었고 자신도 웃고 있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적셨다. 하지만 이내 비가 그쳤고 하늘에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만수는 시동을 걸었다. 택시는 여전히 힘차게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내일부터는 손자 준서와 며느리 미나와 함께 살 것이다. 아침에 준서를 깨우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골목을 돌고 싶었다.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골목을 지나는데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택시. 만수는 멈춰 섰다. 노인이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고 싶네. 알겠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차를 몰았다. 백미러로 노인을 보니 그도 외로워 보였다. 오늘 하루 힘드셨습니까? 만수가 물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 기사님은? 저는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예, 오랫동안 찾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다. 빗물에 젖은 도로는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또 다른 이만수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준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서로를 찾고 있을 것이다. 만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72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운전은 여전히 능숙했다. 기사님, 이 동네 오래 사셨나 봐요. 운전이 참 편안하네요. 고맙습니다. 30년을 이 일을 했으니까요. 30년이나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곧 그만둘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좋은 기사님인데. 만수는 미소 지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했다. 노인은 요금을 내며 말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기사님. 손님도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노인이 내리고 만수는 다시 골목으로 향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미나와 준서가 기다리는 곳으로. 8.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마음은 포근했다. 거실에서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그래, 준서야. 할아버지 왔다. 식탁에는 미나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오랜만에 보는 가정식이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구나.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준서는 신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했고 미나는 조용히 웃으며 들었다. 만수는 그저 행복했다. 식사 후 준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택시 안 모세요? 아니, 오늘은 안 몰란다. 준서랑 놀아줘야지. 와,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공원 갈까? 좋아요. 만수는 준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준서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3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았다. 아버님,
미나가 옆에 앉았다. 준호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님을 찾아드려서. 나도 행복하단다. 너희를 만나서. 아버님, 이제 좀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래야겠지. 이제는 준서 할아버지 노릇이나 해야겠구나. 둘은 함께 웃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자신의 택시가 주차된 곳을 지나쳤다. 택시는 조용히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차를. 할아버지, 저 택시 할아버지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택시란다. 멋있어요. 나중에 태워주세요. 그래, 언젠가 태워주마. 만수는 택시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마웠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좀 쉬어. 에필로그. 몇 달 후 만수는 택시를 팔지 않고 그대로 차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가끔 준서와 함께 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이 차로 어디까지 가봤어요? 서울 구석구석 다 가봤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어. 어떤 이야기요? 슬픈 이야기도 있고 기쁜 이야기도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준서야. 네. 가장 좋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이란다. 할아버지가 너를 만난 이야기. 준서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준호가 있었고 또 새로운 미래가 있었다. 만수는 손자를 꼭 안았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골목길에 택시 불빛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안고 택시에 타고 있을 것이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용서받은 것 같구나. 그리고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준서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택시가 달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태우기 위해.